맞춘다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제일 좀 먼 거리가 대각선으로 봤을 때 이쪽에서 저 퍼팅을 하는 걸 텐데 그러니까 요 판 안에는 그렇지만 뭐 이 프로그램상으로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까 그 스윙 그 템포 나왔던 거 있죠. 네, 그걸로 하시면 어느 정도 크기를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줘요. 그리고 어떤 템포로 해야 되는지도 알려줘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설명해 주셨던 게 두 가지잖아요. 네. 아까 전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하는 네, 거랑 네, 지금 요거 네. 이렇게 에이펙스 찾는 거랑 네, 네. 그러면 그거는 결론적으로는 라인을 보는 법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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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프로님이 이제 레슨을 거리감은 그럼 어떻게 하시는지 거리감은 그 따로 이걸로는 안 하시나요? 따로 이거에서 찾기는 쉽지 않고요. 그 어떤 제일 먼 저는 똑바로 된 라인에서 사실 거리감 맞추는 게 좀 의미가 있어서 똑바로 된 위치에서 이걸 거리감을 좀 맞추는 훈련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이쪽이 제일 똑바로 된 위치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갖고 있는 거. 네, 여기서 만약 퍼팅을 한다고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아까 동그란 거 하나, 네. 지금 이거 하나 스케치해서 저장해 주셨잖아요. 네. 이제 거리감 연습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만 딱 네. 설명해 주면 저장해 주시면은 네. 저희가 라인 보는 거 두 개랑 이거랑 해도 뭐 그거만 해도 지금 차고 넘칠 것 같은데. 걸리죠. 네. 긴 퍼팅은 그냥 이거를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맞을 수도 있겠죠. 여기에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5m, 10m, 15m. 근데 아마 실질적으로 굴려봐서 멈춰지는 것까지 느끼셔야지 그게 감이 오시지. 그럴 것 같은데 네. 저도. 게임으로 오면 그냥 마치 게임 그 스크린 치는 것. 이제 연습 모드가 있잖아요. 네. 프로님 말씀하신 가는 게 보이고 내가 네. 멈춰지는 그런 네, 감이 그런데 있는데. 여기서 4m가 롱컷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보통 하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쓰리바도 안 해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네. 프로그램 퍼뷰 안에서는 네. 좀 실현이 좀 지금 어렵지 이제 않죠. 그렇죠. 작으니까 네, 만약에 그건 어쩔 이게 수 없는 거. 커가지고 퍼뷰를 뭐 여러 대를 붙이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퍼뷰가 원래 이 크기예요? 아니 더 퍼뷰가 크게는 못해요?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얼마까지 크게 할 수 있어요? 일단 지금 이게 C1이라는 모델을 아마 플러시트 한 개를 지금 하는 건데 한 개가 4m, 6m가 아 그럼 이 프로젝트를 아예 두 개, 세 개를 붙이면 네, 두 개까지 붙일 수 있어요. 아두 개까지 네, 네. 구현이 되면 뭐 8m 거의 한 네, 10m까지 8m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높이가 있잖아요. 또 높이가 높이 하면 높으면은 더 또 넓은 영역을 그거에 차지할 수 따라서 있고. 다른데 네. 아무튼 거의 한 10m 정도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거의 8m? 그게 거의 맥시멈이라고 거의 그래요? 맥시멈이에요. 8m? 네. 그래서 6m, 8m까지 아마 그게 될 거예요. 네. 하나 가지고는 6m 정도까지는 커버가 돼요. 여기가 조금 더 만약에 넓었으면 한 개니까 좀 더 최대한 활용하려면 좀 더 넓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있는 그 고민에 그거 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자 여기서 만약에 퍼팅을 하는데 조금만 더 앞으로 당길게요. 요즘 좀 없어요.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에 거리감 훈련 시킬 때 제가 하는 왜 이렇게 기술이에요. 두껍나 했더니 이게 볼이랑 똑같은 거구나. 네. 이 홀컵을 기준으로 그냥 발 하나 이게 이렇게 좀 되는데 하나 그리고 그 멈추게 하라 네, 요 사이에 사이. 네, 사이에 이제 거리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발 한 개당 크게 이제 잘하는 숙련도가 좀 높은 사람이 있으면 3개까지 놓을 수 있어요. 공을. 네, 그래서 이걸 훈련시킬 때 처음에는 이 위치에 먼저 이 홀컵이 지나가는 속도를 한번 쳐보게 만들고 그다음 공 하나, 그다음 여기 사이 공 하나, 공 하나 이렇게 해서 그럼 터치에 좀 느낌이 좀 생겨요. 내가 이걸 맞추기 위해서 나만의 좀 방법이라든지 아마 거리감을 좀 이렇게 좀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좀 더 잘 되면 여기 공 2개씩 해보고 진짜 잘하는 사람일수록 3개까지도 할 수 있어요.
뭐 선수들 같은 경우에 제가 싶으면 뭐 5개도 놓는 선수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짧은 거지만은 이 감각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네, 이걸 좀 이렇게 훈련도 시키고 있어요. 네. 뭐 아예 이 그리고 한 개만 놓고 이 사이에 뭐 공을 뭐 한 6개 놓는다든지 네, 이렇게도 그러니까 훈련은 짝이 나름이에요. 네. 이렇게도 거리감을 좀 맞추게 시키고 또 아까 닫히고 열리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어떻게 보여주는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퍼팅을 만약에 하는데 그리고 아까 에이밍이고 이건 거리감이고 요번 거는 그러면 약간 스트로크에 관한 네. 거네요. 네. 이 공이 딱 공 하나잖아요. 공 하나가 지나가는 그 넓이잖아요. 이렇게 이 앞에 이 넓이 사이에 이 공을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닫아치는 사람이면 왼쪽 공이 맞을 거고, 열려치는 사람이면 우측 공이 맞을 거고, 좀 뭐 다른 뭐 이런 뭐 저는 이런 게이트를 가지고 뭐 이렇게 놓고 시키기는 하지만 뭐 이거보다 사실 이걸로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훈련이라죠. 공 넓이가 나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뭐 충분히 뭐 닫아치는 열려치는 스트로크 연습이 좀 될 수 있죠. 네. 크게 보면 퍼팅을 잘하려면 3가지의 기술을 잘 해야 돼요. 먼저 내가 공을 원하는 곳으로 출발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거리감을 맞춰야 되고, 그린을 잘 읽어야 되고. 다 이거는 기본적인 3가지예요. 처음에 설명드렸던 건 그린 리딩에 대해 설명드렸고, 지금은 이제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방향은 볼 출발을 좀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볼 출발을 잘하기 위해서 공을 선을 놓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도 나한테 맞는 옵션을 잘 찾아서 뭐 나는 뭐 십자가 선이 좋는다든지 일자선이 더 나한테 맞는다든지 아니면 뭐 요즘 나오는 캡라이너 같은 이 3선이 더 맞는다든지 여러 테스트를 하면서 난 이 선이 더 잘 나죠 라는 거에 대해서 또 훈련을 시킬 수 있고 또 몸에 이 에임이 잘 서질 수 있게 이렇게 훈련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스트로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저의 이 어떤 스트로크도 내가 공을 똑바로 보내기 위해서 또는 거리를 잘 맞추기 위해서 스트로크의 테크닉이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서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그 레슨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퍼터 혹시 있으면 일단 선수들 보면 뭐 어깨를 이렇게 놓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뭐 아마추어들이 봤을 때 여러 가지 이거 저 선수는 왜 이렇게 할까 이렇게 뭐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프로님들이니까 워낙 잘 아시겠지만은 그러면 이걸 왜 하냐면 사실 몸을 정렬을 잘하기 위해서 얘를 하잖아요. 네. 그러려면 몸의 정렬이 똑바른 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먼저 어깨 넓이 정도로 서 있는 상태에서 똑바로 내가 몸을 쓰고 팔을 이렇게 벌리시고 그리고 그대로 겨드랑이가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팔이 앞으로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그대로 와서 이렇게 놓으면은 이 라인이 제일 뉴트럴한 상태의 라인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샷도 만약에 그립을 이렇게 잡고 뭐 이렇게 잡으면 몸이 이렇게 틀어지면 백스윙이 쉽게 이렇게 되기가 좋잖아요. 그렇듯이 퍼터도 내가 잘 똑바로 빼서 똑바로 가려면 정렬이 일단 잘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똑바로 쓴 상태에서 손바닥이 앞을 보고 그대로 겨드랑이 내려가고 그리고 팔이 앞으로 놓아지고 그 다음 손이 포개져서 그러면 팔이 옆에 보시면 이 라인에 떨어지게 돼요. 근데 이 라인에서 스트로크를 하면 걸려서 스트로크를 못해요. 이 팔꿈치가 갈비뼈 앞쪽까지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나와서 손을 포개졌을 때 그때 이 손바닥 면이 서로 마주보고 그때가 어깨 정렬이라든지 그게 굉장히 스퀘어한 선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크게 보면 손의 이 3가지의 그 방향의 움직임을 좀 알아야 돼요.
네. 먼저 손은 이렇게도 움직여지고 이렇게도 움직여지고 이렇게도 움직여져요. 자, 손이 이렇게 움직여진다는 거는 퍼터를 했을 때 페이스의 앵글의 조절이 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퍼터 할 때 손이 이렇게 롤되는 걸 막아야 되고, 손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는 이건 스윙 패스. 네, 스윙 퍼팅을 하는데 얘가 이렇게 꺾인다면 바깥쪽으로 나가야 될 거고, 또 아니면 안쪽, 아니면 맞을 때 임팩트의 포지션이 달라지게 될 거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잡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조금은 나올 수는 있지만 이 움직임은 맞을 때 그 로프트에 체인지가 생길 수 있어요. 얘가 꺾이면 로프트가 떠서 롤이 안 좋아질 거고, 너무 이렇게 밀면 로프트가 없으면서 더 공이 튕겨지게 될 거고. 그럼 크게 봤을 때 손은 이거를 참 안 쓰고 내 몸을 좀 로테이션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놨을 때 하체가 좀 잡혀 있고 이 흉각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스트로크가 되면 손은 로테이션 없이 훨씬 일정한 팔의 움직임이 나오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위치를 만들고 힙이 뒤로 빠지면서 팔이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네, 이런 상태로 이제 스트로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샷이랑 그 퍼터랑 좀 다른 점은 일정한 스트로크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두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립을 잡으면 밑에 팔과 이 샤프트가 일직선이 아니에요. 그럼 퍼터는 편안하게 이렇게 두셨을 때 이 팔과 손이 이렇게 내려져서 얘를 펴지게끔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상태에서 그립을 잡았을 때 이 밑팔과 샤프트가 일직선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팔과 이제 샤프트가 일직선이 돼서 흉추 회전이 생겼을 때 훨씬 페이스가 일정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전 맨 처음에 회원들한테 이런 기본 세팅을 알려주게 하고, 그리고 그립은 뭐 스탠다드하게 이렇게 잡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오면 크로스가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오면 집게가 되는 거고, 모든 베이스는 좀 이렇게 접근을 해요. 네. 그래서 흉추 회전을 하게 만드는데, 샷처럼 퍼터가 이 등을 펴고 목이랑 일자를 맞추는 건 별로 안 좋아요. 네. 이 부분이 몸이 펴져서 살짝 이 명치가 살짝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면 어깨 살짝 말리거든요. 이렇게 돼야지 훨씬 더 불편하지 않게 퍼팅을 계속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더 퍼팅이 더 똑바로 움직여지게 돼요. 네. 왜냐면 퍼터는 약간의 이 흉추 회전도 있고 이 상하의 움직임도 약간 있거든요. 왜냐면 이 로테이션만 있게 되면 굉장히 패스도 안으로 움직여질 수 있기 때문에 손이 똑바로 움직여질 수 있게 가는 게 좀 중요해요. 네. 네. 또 그리고 이 퍼터 스트로크가 뭐 인투인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똑바로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도 제일 많이 하세요. 제일 많이 하시는데, 퍼터는 기본적으로 샤프트가 똑바로 다녀야 돼요. 근데 샤프트가 똑바로 다니면 퍼터는 인투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퍼터의 라이각은 90도가 아니라서, 90도면 똑바로 다니게 되는데 퍼터의 라이각은 기본 라이각은 70도이기 때문에 이 라이각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하면 뭐 약간의 아크가 생기게 되고 그 아크가 인투인을 만들게 돼요. 근데 그걸 일부러 인위적인 인투인을 만들려고 하면 샤프트가 이제 달라진 일직선을 안 움직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샤프트를 일직선으로 움직일 수 있게 뭐 퍼팅 연습 도구 보면 샤프트를 이게 얼라이먼트 스틱을 대서 일직선으로 보내는 뭐 도구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 폭이 있어서 샤프트가 계속 똑바로 다니게 한다든지, 그런 도구들이 다 그런 이유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 일단 샤프트가 똑바로 다녀야 된다라는 개념을 좀 이해시키고, 그리고 그러면 이 퍼터의 라이각에 따라서 인투인이 되는 양은 달라지는 거죠. 라이각의 퍼터를 내가 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은 인투인이 만들어질 수 있고, 세우는 사람은 좀 더 직선에 가까운 라인이 생길 수가 있고, 이렇게 움직여지고, 기본적으로 이게 된다면 스트로크를 하면서 이 각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몸이 회전하면서 이런 스트로크를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럼 좀 더 일직선에 가까운 퍼팅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뭐 이 사이에 뭐 공을 껴서 하체를 안 움직이게 한다든지,
특히 뭐 여자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하체를 잡고 이 흉추로만 스트로크하는 게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드릴을 네, 뭐 발을 이 사이에 공을 껴가지고 하체가 잡는 느낌을 알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얼라이먼트 스틱보다 조금 더 높은 거를 밟고 올라가서 그 중심을 잡으면서 하게 한다든지 이게 중심 안 잡히면 앞으로 쏠리는 퍼터하면서도 무게 중심이 많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을 잡고 밸런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퍼터를 하게 하면 저절로 하체랑 좀 이게 신경적으로 좀 잡혀서 좀 더 상체로만 스트로크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네, 이렇게 스트로크는 이렇게 좀 가리키고 있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요 지금 그린 리딩이랑 거리감이랑 스트로크를 알려주셨는데 네. 회원님들이 맨 처음에 전 포터 못해요. 포터 배우고 싶어요. 막 이러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그러면은 이거를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어떤 거를 요 스트로크를 먼저 한번 보시나요? 아니면 먼저 일단은 쳐보시라고 하면서 아니면 일단 먼저 스트로크를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요. 어떻게 하는지 저는 그럼 똑바로 한번 쳐보시라고 하면 루틴을 짜요. 네. 예를 들어서 그쵸. 그런 지금 게 필요할 뭐 것 같아요. 홀이 한 뭐 4개라고 하면 크게 봤을 때 뭐 하나, 둘, 셋, 저 똑바로 된 라인이라고 4개라고 하면은 내가 이거 짜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먼 것도 한번 짜고 경사 있는 먼 것도 짜보고 어떤 여기서는 만약 여기서 이 퍼팅을 한다면 이 내리막에서 이 사람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도 볼 수 있고 먼저 뭐 한 공 4개 정도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보고 스트로크에 많이 문제가 있으신 분인지 그 네. 경사에 리딩에 문제가 있으신 분인지 네. 거리감에 있으신 네. 분인지를 체크를 그렇죠. 하고 체크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퍼터 제대로 배워본 적 없어요. 그렇죠.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맨 처음에 가르칠 거는 이 어드레스 이렇게 서서 몸 어떻게 정렬 맞추고 어떻게 손이 들어와서 그립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샤프트 라인 뭐 팔과 일직선을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려요. 네, 그러면서 내가 똑바로 스트로크를 할 수 그러니까 샤프트 라인대로 스트로크 할 수 있게 하는 드릴을 시켜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거는 뭐 이런 스트로크 바 같은 게 있어서 얼라이먼트 바가 있어서 그걸 대고 스트로크를 하는 도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 샤프트 라인이 똑바로 스트로크 되는 게 뭔지를 아니까. 그쵸. 네. 거기서 막 부대고 그러면 내가 완전 이상한 네. 비율을 빼고 있었구나 이런 걸 그쵸. 느낄 수 네. 있게끔 그런 네. 연습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스트로크 빈스윙으로 스트로크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먼저 시켜야 될 거는 공을 똑바로 보내는 걸 많이 먼저 시켜야 돼요. 왜냐면 숙련도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퍼터를 할 때마다 너무 다르게 하고 너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리감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 라인으로 먼저 똑바로 치워보시고 이런 거를 네. 해야겠네요. 일단 이 스트로크를 안정성 있게 좀 반복 훈련해서 네, 스트로크를 좀 안정성 있게 맞춰야 되고 그러면 좀 방향에 대해서 좀 출발이 더 좋아질 건데 여기에서 이 거리감을 잘 맞추는 그리고 퍼팅을 스트로크하는 그 템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명을 해줘야지 더 진정한 그 출발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아마추어들이 퍼터를 어떻게 많이 하시냐면 천천히 뺐다가 똑바로 가는지 보려고 천천히 뺐다가 쭉 밀어요. 이런 거의 다 이런 퍼팅이 돼요. 그럼 질문이 퍼팅 때려야 돼요, 밀어야 돼요?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럼 여기에서 올바로 된 퍼터의 리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걸 때리는 거, 미는 거 이런 게 한 번에 이해가 되세요. 쉽게 보면 퍼터는 이런 흐름에 이런 흔듦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흔듦은 그네랑 좀 비슷해요. 자, 그네는 가만히 정지된 상태에서 어쨌든 에너지를 주니까 그네가 이렇게 뒤로 갔다가 한 번 더 튕겨야지 계속 이렇게 달릴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일반적인 그런 에너지가 이렇게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다 만들어요. 그러면 속도가 다 똑같이 해요. 네, 퍼터도 속도가 조금씩 다 달라져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그러면 퍼터 스트로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트로크에 이제 그 거리감을 맞추기 위한 그리려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백스윙을 여기까지 들 거예요. 그리고 공을 공이 여기다 두고 칠 건데 이렇게 구간을 크게 보면 이 두 구간으로 나눠 볼게요. 어드레스는
가만히 정지된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려고 이 여기까지는 그 가속을 해야 될 구간이에요. 네. 일간 가속이라는 거는 속도가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 점점 올라가야 되는 구간인 거고, 가속을 하다가 탑에 이루어질 때쯤 되면 감속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탑이 정지가 생기니까요. 예를 들어서 가속이면 굉장히 흔들게 될 거고, 좀 더 템포가 일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속, 감속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퍼터도 트랜지션이 있어요. 탑에서 이제 다시 2차 가속이 생겨요. 그러면 퍼터는 크게 보면 2번 힘쓰는 거예요. 백스윙 할 때 힘쓰고, 그리고 트랜지션 할 때 힘쓰고. 네. 그러면 가속, 여기서는 감속되고, 다시 트랜지션에서 가속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가속했던 그 모멘텀에 의해서 임팩트에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이 맞을 때는 조금 더 최고 가속보다는 조금 감속된 상태에서 맞게 돼요. 그러니까 퍼터를 하면서 임팩트 때까지 가속을 보내는 게 아니고, 그 가속을 보내면 내가 힘을 쓰면서 더 많이 손이 흔들려진 상태가 될 수 있고, 올라가서 여기서 한번 힘쓰고 힘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맞게 돼야지 훨씬 더 일정한 거리감을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속도를 맞추는 그때그때 내 감으로 맞추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도 맞출 수 있지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 3m라는 뭐 퍼팅을 하기 위해서 뭐 시속 뭐 3km로 맞아야 된다. 뭐 예를 들어 시속 뭐 만약에 100km로 맞아야 된다라고 쳤을 때, 내가 속도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속도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일정할 수 있는데, 내가 천천히 갔다가 여기까지 속도가 한 10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뭐 80을 만들어야 된다면 그 가속이 되는 거죠. 그때 더 속도를 정확하게 못 맞출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가속과 감속 그 패턴을 알아야지, 그리고 그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지 거리감을 어떻게 맞추는지에 대해서 진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때려야 되는지 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안 하실 거예요, 회원들이.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일관성 있는 스트로크 크기가 1대1 비율이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가속을 하는 사람들은 임팩트 때 1대1 비율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1대2나 뭐 1대 뭐 1.5나 무조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멈추지를 못하니까. 여기서. 네, 그래서 이상적인 템포는 그 1초인 백스윙 올라갔다 임팩트 때까지가 1초인 게 이상적인데, 그 스트로크 비율은 2대1 비율이 좋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 1초라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내가 백스윙까지 0.66초의 탑에 가면 다운스윙은 0.33초에 내려와야지 그게 1초가 되거든요. 총 봤을 때. 네, 그 개념이 2대1 비율인데, 그 비율이 좀 제일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 템포는 2대1이고 네. 이 백스윙이랑 요 크기는 1대1. 네,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좀 더 뭔가 전문가다운 답변이. 네. 그러니까 이 스트로크가 1초에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네. 커지면은 당연히 빨라져야죠. 1초 네. 안에 이게 이루어져.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작으면은 천천히 해서 맞아요. 1초를 맞춰. 정확해요. 네. 그렇게 속도를 맞춰서 거리감을 스트로크를 네. 맞춰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짧은 퍼터든 긴 퍼터든 간에 내가 만약에 1초를 하던 0.9초를 하던 아니면 뭐 1.2초를 하던, 이거는 일관성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네. 그건 왜냐면 다 달라요. 네, 다 달라요. 어떤 선수는 뭐 리키 파울러 같은 선수는 1초보다 더 빠르고, 뭐 패트릭 캠플레이는 더 느리고. 근데 그걸 일정하게 하니까 그걸 더 거리감을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저희는 일단은 스탠다드하게 1초로 네. 맞춰놓고 네, 맞아요. 이제 아까 그래서 거기 나온 그 애니메이션이 네. 1초를 기준으로 해서 90bpm이라는 네, 거에서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거리감을 어떻게 맞추는지가 좀 답이 나오실 거고, 터치도 그렇고. 이게 지금 STI 잔디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린 스피드가 한 3.0 정도 나오나요, 이게?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3.0 나온다고 들었어요. 3.0, 2.8인가 그랬던 걸로 들었는데 저는. 이게 3m 퍼터 한 이 정도? 이 정도면 한 3m 될 것 같은데, 이 퍼터 기준으로 봤을 때 3.0이 나온다고 하고 90bpm이 나온다고 하면 그 템포대로 했을 때 백스윙이 한
한 25cm 정도 들었을 때가 그 거리가 나와요. 네, 왜냐면 데이터적으로는? 네, 데이터적으로는 뭐 예전에는 뭐 퍼터 뭐 발로 재지 말아라, 감으로 느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것도 당연히 맞는 얘기고 내가 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데이터적으로 일정한 크기에 일정한 템포로 치면 항상 일정한 공이 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그 90bpm이라는 1초라는 그 템포를 가지고 25cm의 백스윙을 빼고 그 비율을 잘 맞춰서 한다면 3.0이 왔을 때 딱 맞아서 떨어지게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레슨할 때 사실 줄자도 갖고 다녀요. 그래서 백스윙 크기를 일정하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퍼팅을 하는데 3m에서 25cm 뺐을 때 딱 3m로 3m에 딱 떨어지는 게 이제 그 템포로 네. 쳐야 된다는 네, 네. 거를 이렇게 딱 네. 설명해드리려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1m, 2m, 3m, 4m를 아예 백스윙을 만들어줘요. 네. 기준적으로 만들어주고 템포를 맞출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게 1초에 네. 여기서 이렇게 이거는 네. 그래서 저는 그 오디오 파일로도 그냥 그쵸. 1초 그것도 많이 네. 메트로놈 같은 거요. 네, 메트로놈인데 조금 달라요. 90bpm이라고 봤을 때 자, 1초가 어디냐면요. 삑 할 때 맞는 게 1초예요. 이건 메트로놈보다 이걸 왜 제가 쓰냐면 좀 더 우웅하는 게 더 가속도를 느끼는 네. 속도를 해줄 수 있어서 네. 네, 이걸 쓰고 이걸 뭐 속도마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스탠다드는 지금 이게 90bpm이 이 속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예를 들어 선수들을 레슨할 때는 이거에 맞추게 안 하고 여러 가지를 해보고 어떤 게 편한지 더 이제 고급 레슨으로 들어간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템포 같은 거라든지 좀 일정한 다른 어플이 있는 거예요. 어플이 따로 있진 않고 제가 너무 맛있어요. 그 영국의 필 캐년이라는 퍼팅 코치가 있는데 그 코치가 세계 랭킹 100등 안에 한 50명을 가르쳐요. 그 코치한테 이제 퍼팅 수업을 받고 할 때 이제 제가 파일을 가지고 온 건데 제가 이걸 파일을 드릴게요. 그러면 혹시 아이폰이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걸로 여기 저희 실장님한테 보내주시면 네. 보내주시죠. 마침 다